연습 문제 가서 보시면 7번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평가하라라는 이제 심플한 문제가 나와 있고 자료부터 한번 쭉 봐봐야겠죠. 그래서 평가 대상의 물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임대료 평가하실 땐 토지 건물 부동산 평가를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부분만 평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임대료는 애초에 임대 부분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부분 평가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상 물건 확인하실 때 단순히 그냥 토지 건물 뭐다 요거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분의 임대료를 산정하는지까지 나와 있으면 거기까지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실컷 구하고 틀리는 면적을 잘못 곱해서 틀리는 거는 이제 없어야 되니까 울지 마요. 그래서 잘 보고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됐고 평가 의뢰 물건 그래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대상 부동산의 내역이라고 해서 임대료의 내역이 나와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자료 3번에 거래 사례 자료 그리고 자료 4번에 이제 임대 사례 자료가 나와 있고, 자료 5번에 건설 사례 자료, 자료 6번에 이제 지가 변동률 등 해서 지변율, 건축비 지수, 임대료 변동률 3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인 비교치에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치가 특히 개별 요인 비교치는 그냥 표로 각각의 평점이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료 8번 가서 보시면 이제 기타 사항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타 사항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기타 사항에 가서 보시면 기대이율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 보증금 산정 시, 그다음에 보증금 운용 이율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대상 및 사례 건물의 잔가율 나와 있고, 기대이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재경비 관련해서 적산가액의 10%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만년 감가에 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보고 완전히 모든 쟁점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대이율 뭔가 나와 있으니까 적산법을 쓰겠다라는 거는 여기서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기대이율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 재경비 관련된 얘기도 건물의 10%다라는 거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변율이랑 그러니까 시점 수정치랑 요인 비교치 보면서 조금 더 방향성을 잡아주는 자료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할 건데, 지변율은 그냥 수치로 나와 있고요. 건축비 지수가 지금 따로 나와 있고 임대료 변동률 지금 따로 나와 있어서 일단 다 선정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얘는 일단 동별로 지금 지역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례 선정하실 때 일단 동에 좀 유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는 그냥 표로 평점을 줬기 때문에 따로 개별 요인 같은 건 체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 앞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자료 제목을 보시고 판단하셨어야 됐던 게, 일단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자료 제목을 봤을 때 거래 사례 있었고 임대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건설 사례도 있었고 지변율에도 건축비 지수, 지변율, 임대료 변동률 이런 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임대 사례로는 임사비를 쓸 거고 그거 외에 가격을 산정하는 자료가 있었고 기타 자료에도 기대이율 관련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임사비, 적산법 두 개 다 사용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자료를 조금 더 꼼꼼히 봐봐야겠죠. 평가 의뢰 물건부터 가서 보시면 일단 대상은 신대방동입니다. 그래서 이 신대방동을 일단 체크를 하고 갈게요. 대상이 신대방동인 거.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짜리 건물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죠. 연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고 3층짜리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25년 8월 1일이고 그 다음에 기준 시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신축 건물이네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신축 건물이니까 얘는 경과년수는 0년인 거죠. 그래서 경과년수 0년인 거 체크를 하시고 기준 시점 25년 8월 31일 이거부터 1년간 이게 이제 기본형인 거죠. 임대료 평가에 있어서는. 임대료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2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치가 25년 8월 31일부터의 1년간의 임대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일반상업지대, 상가 업무지대, 현재 사무실로 이용 중인 그러한 토지 건물이 대상 물건이고, 토지 건물 중에서 일부만의 평가는 아니니까 그냥 토지 건물 산정해서 적산가액, 적산법 적용하고 임대사례 비교법도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대상물건 체크는 됐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내려오시면 지금 대상의 임대료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나요? 뭐 해요?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어요? 이걸로? 그러면 얘 실질 임대료로 임사비 해요? 대상 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대상의 거래사를 가지고 거사비 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죠? 애초에 비준이라는 건 나 말고 다른 걸 가져와서 나랑 유사한 거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는 게 비준입니다. 그러면 대상권 가지고 대상의 거래사를 가지고도 거사비 안 했죠. 그러면 대상의 임대사를 가지고도 임사비 안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일단 이 임사비에는 안 쓸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어디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로? 타당성은 괜찮겠다. 타당성의 합리성 검토 정도. 산정된 그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고 나서 대상 부동산의 임대 내역이 괜찮은지 검토하는 정도. 그러니까 얘는 써봐야 그런 서술적인 부분에서밖에 못 쓰는 거고 실질적인 임사비나 적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얘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임사비는 대상권이니까 못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액 가서는 수익환원법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기초가액에서. 그러니까 얘는 일단 지금은 지워버리고 헷갈리니까. 그러면 2번은 그냥 패스. 그리고 이제 거래사례 자료 나와 있는데 일단 주방법 임사비니까 임대사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사례로 와서 신대방동 대상이랑 똑같은 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건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죠. 범위도 유사한 이제 면적 범위 안에 들어올 거고 지역도 뭐 유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리고 사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적용하고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 이제 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상황 내려와서 준공 이후 기준 시점까지 계속 임대가 되어 왔고 지난 1년간의 임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금 기준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이제 계약 체결을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임대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의 임대 시점은 기준 시점이에요? 1년 전이에요? 1년 전이겠죠? 1년 전부터 그때 계약 체결해서 그때 가격 정해놓고 1년 동안 지금 쓴 거니까 기준 시점이 아니라 1년 전에 임대료로 봐주고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시점 수정 얘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 수정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보증금, 임대료, 필요재경비 있는데 필요재경비는 볼 필요 없죠. 어차피 실질 임대료 가지고 비교할 거니까. 그러면 아까 뒤에 보증금 운용이율 12%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12 한 거랑 그 다음에 얘가 12달치 해주면 이게 사례의 실질 임대료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시점 수정해주고 뭐 지역요인 있으면 지역요인 비교해줄 건데 뭐 같은 동이니까 해줄 거 없겠고 개별요인 비교치 아까 뒤에 있었던 걸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교치 쪽 가서 지역 요인은 똑같고 대상은 이 대상 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사를 쓸 거니까 이거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건물 이제 각각 나와 있고 얘는 뭐 지금 어차피 일괄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임대사례. 지금 토지 건물 합쳐진 거 그 임대료에 출발해서 우리 뭐 배분하는 과정 없었죠. 뭐 토지를 뺀다거나 건물을 뺀다거나 이런 과정 없었고 그대로 비준하는 거니까 일괄 비교겠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요인 다 고려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비교치가 될 거고 그러면 임사비는 다 본 거죠. 여기에 이제 됐어요. 임사비는 다 비교를 해줬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임사비 했으니까 적산법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토지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토지 구하고 건물 구한 다음에 기대이율 곱해가지고 필요재경비까지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토지부터 토지는 어차피 거래 사례밖에 없었어요. 공시지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례 1이랑 사례 2 중에 고를 텐데 뭐 고르실래요? 2번을 골라야겠죠? 얘는 지금 사정 보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번엔 토지 가격만 구하는 건데 일단 사례 2 조금 더 보시면 일단 신대방동이니까 얘도 지역 요인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건물 있고 거래 시점 지금 나와 있고 거래 가격 나와 있는데 기타 사항 보시면 정상 거래 사례는 맞고 철거비가 있네요. 매도인 부담이래. 그럼 철거비는 어떻게 해요?
필요 없죠? 그래서 지우고 그냥 이게 그냥 토지의 거래 가격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만 해주시면 되겠죠. 면적 비교까지. 그래서 이 24년 12월 1일이니까 여기 집가 변동률 그대로 있네요. 어차피 집가 변동을 쓸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크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될 거고 그럼 지역 요인은 뭐 다 1이었고 대상도 1이고 임사비도 신대방동이었고 거래 사례도 신대방동이었고 그 다음에 거래 사례 이제 2번 골랐으니까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건물은 필요 없죠 지금은. 아까 임사비는 토지 건물 일괄로 비교했던 거고 지금은 토지 거사비 하고 있는 거니까 건물은 필요 없고 요거 98만 고려를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지개했고 여기에 면적까지만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죠. 면적은 얘는 350이었다. 350인 거 그냥 여기 개별 요인에 같이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봤으니까 건물만 봐주시면 되겠죠. 건물은 여기 건설 사례 자료 나와 있고 얘가 지금 건축 단가 20만 원짜리의 건설 사례가 있는데 18년 7월 1일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제조자 원가 필요해요? 지금 누구 건물 가격 구하고 있는 거죠? 누구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대상 구해야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가격? 무슨 법 하고 있어요? 적산법 하고 있죠? 적산법은 대상의 기초가액에서 거기다가 기대이율을 곱해준 다음에 시점 수정, 거기다 필요재정비를 더해주는 거니까 우리 지금은 대상 건물 가격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20만 원에다가 시점 수정 해줄 건데 어느 시점까지? 기준 시점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18년 7월 1일 그럼 여기서 어떤 거 써요? 건축 비지수? 28년 7월 거 써주시면 되죠. 건축 비지수는 그 달 거. 그러면 115분의 그 다음에 원래는 언제 거 써줘야 돼요? 25년 8월 거 써줘야 되는데 없어요. 미공실이에요. 그럼 언제 거 써요? 그냥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이게 시점 수정이고 그럼 여기 시점 수정했고 건설 사례니까 개별 요인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건설 사례는 100 그 다음에 건물 걸 써주셔야 되죠. 건물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100분의 102 해주신 게 제조자 원가 단가가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감가 수정만 해주면 되는데 신축 건물이었고 그럼 여기다가 면적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연면적은 594제곱미터짜리였습니다. 그럼 594 곱해주시면 요게 그냥 건물 가격이 되겠죠. 그럼 토지 구했고 건물 구했고 합쳐지면 기초가액 나올 거고 기초가액의 기대율 그냥 나와 있었고 필요재경비는 요 건물 가격의 10%라고 기초사항에 기타 사항에 나와 있었으면 다 봤죠. 과목차 잡아주고 답안 작성해 보겠습니다. 과목차는 자리가 좀 없으니까 여기 끝에다가 좀 잡아줄게요. 일단은 개요 잡아주시고 일단은 주방법 임사비 먼저 나와줘야겠죠. 임사비는 시작은 사례 원래 선정부터 들어가야겠죠. 사례 선정. 그 다음에 사례의 실질 임대료를 구해줘야 되고 이게 가격이니까 사례 가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점 수정치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계해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산가액 내주시면 되죠. 이거는 아까 우리 중간중간에 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목차만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와서 적산법 적용을 해줄 건데 적산법은 이제 크게 3덩어리 정도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재경비 3덩어리인데 사실 기초가액의 덩어리가 제일 클 거고 어쨌든 기초가액 먼저 잡아주시되 토지랑 건물을 더해주셔야 되는 거고 토지는 거사비로 했었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했었고 각각 산식은 다 표에다 적어놨으니 이렇게 해주시고 합계를 만들어주시면 이게 기초가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대이율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재경비 해줄 건데 기대이율은 13.4%였고 위에 기타사항 가면 있고 그 다음에 필요재경비는 건물의 10%라는 거 메모를 해두시고 마지막에 시산가액은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로 산정해 주시고 마지막에 얘도 결정까지 해주셔야 되죠. 두 개 병용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 문제의 과목차가 될 거고 답안 작성해 보겠습니다. 얘는 연습 문제 7번 그리고 20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감정평가 개요. 간략하게 한번 써보자 라면은 지금 대상 부동산의 임대료는 몇 조 감칙? 22조 의거에서 임사비. 그 다음에 다른 방법 12조 2항에 따라서 적산법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준 시점은 2025년 8월 30일부터 1년간이죠. 적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임대 사례 비교법부터 나와 주셔야 되고 임대 사례 비교법은 예를 보면서 선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사례 선정보다 하나니까 사례 적부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되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써주실 때 임대 사례는 선정하실 때 계약 내용의 유사성 이거 멘트는 그냥 하나 넣어달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위치, 물적, 유사성 있고 시점, 수정 등 비교 가능하며 계약 내용의 유사성이 있는 사례, 얘가 그냥 임대 사례를 적용을 하겠다. 요 정도만 적어주시면 될 거고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의 실질 임대료. 그러니까 사례 적부에 관련된 거 안 썼으면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사례 실질 임대료부터. 그러면 사례 실질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 1억 6천에 12% 더하기 지불 임대료 550 이거에 12달치를 해주신 게 사례의 실질 임대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 시점 수정치는 1년간 해줘야 되니까 1년간 임대료 변동률은 1.5%였죠. 그래서 얘는 그냥 1.015가 될 거고 01500.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는 일괄 비교니까 뒤에 나와 있는 토지 건물 전부 다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역은 1이었고 토지에 관련된 거는 지금 토지 대상이 100이고 그 다음에 임대 사례는 110이죠. 110. 그 다음에 건물은 102. 그리고 대상이 102, 임대 사례가 97. 요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가 될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 시산가액. 시산가액은 사례 실질 임대료에서 사정 보정은 없었고 시점 수정치 1.015였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 구했고 면적 비교까지 해주셔야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임대니까 임대 면적은 없는데 전용 면적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540, 사례는 525니까 525로 나눠주시면 단가가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면적은 대상은 540 곱해주시면 임대료, 임사비가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적산법. 적산법은 일단 첫 번째 기초가액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기초가액은 토지 건물 따로 선정을 해줬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토지는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했었고 일단 첫 번째 사례 선정해서 얘는 뭐 동해 비교 가능성 있는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가능성 있는 사례 2번을 뭐 선정을 하겠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보정은 없었고 시점 수정치
시점 수정치는 그냥 갖다 쓰면 됐었죠? 그래서 얘가 1.14933이었고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치는 뭐 1이었어요. 같은 동이었으니까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개별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는 토지만 비교했어야 됐었죠? 토지 거삽이니까. 그래서 대상이 100 사례가 2번이 98이었죠? 98 해주시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시산가액 또는 토지 가액 토지 가액은 사례의 가격이 224130이었고 여기에서 사정보정 1이었고 시점 수정 14933 그다음에 개별요인 지역요인은 1이었고 개별요인 구한 거 넣어주시고 면적은 350이었죠? 350으로 나눠주시면 토지 단가 나올 거고 거사비만 쓸 거니까 대상의 토지 면적은 300제곱미터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토지가액 구했고 두 번째 건물은 원가법으로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까 우리 건설 사례 가지고 했었고 여기다 산식 다 적어놨었죠? 그럼 일단은 건물 단가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자면 20만 원 곱하기 115분의 212가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개별 요인 100분의 102 여기까지 한 게 제조자 원가 단가고 원래 감가 수정이 들어가는데 사실 50분의 50인 거죠. 신축이니까. 그래서 이게 단가가 될 거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건물 가액은 여기에 594제곱미터를 곱해 주시면 건물의 가격이 나올 거고 그러면 기초 가액은 토지랑 건물을 더해주시면 산정이 되겠죠. 기초가액 구했고 기대이율은 아까 써놨죠? 여기다가 기대이율은 13.4%였고 필요재경비는 건물의 10%였어요. 그럼 건물가격 구한 거에 0.1 해주시면 필요재경비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시산가액 또는 뭐 시산 임대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0.134 더하기 필요재경비를 더해주시면 산정이 되겠죠. 마무리 지어주시면 이제 시산 임대료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이 부분은 뭐 이게 임대료라고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감칙 12조 갖다가 쓰시면 돼요. 감칙 12조 1항 및 22조 따라서 임사비 적용했고 12조 2항에 따라서 적산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했는데 양자 유사하니까 주된 방법으로 결정하겠다.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갖다가 쓰시되 임대료로만 단어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무리 지어서 결론 내려주시고 끝 처리하시면 되겠죠. 요 문제